자, 오늘 우리가 깊이 파헤쳐 볼 원문은 바로 고대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의 편지들입니다. 그냥 고리타분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편지들 속에서 오늘날 우리한테 엄청나게 유용하고 또 놀라울 정도로 현대적인 심리적 도구들을 쏙쏙 뽑아내 볼 거거든요. 준비되셨나요?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질문부터 한번 던져볼게요. 우리가 살면서 겪는 가장 깊은 불안들 있잖아요. 파산하면 어쩌지, 앞날이 어떻게 될까, 혹은 죽음에 대한 실존적인 두려움 같은 거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그 대상들이 사실은 그저 무시무시한 가면을 쓰고 있는 거라면 어떨까요? 이 흥미로운 관점을 시작으로 원문에 담긴 지혜를 하나씩 벗겨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철학은 행동이다. 너무 뻔한 말 같나요? 하지만 이게 모든 것의 기초가 됩니다. 진정한 철학은 그저 두꺼운 책을 읽거나 고상하게 지적인 논쟁만 벌이는 게 아니거든요. 세네카가 아주 뼈 때리는 말을 합니다. 철학이 가르치는 건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거죠. 지혜를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단 하나, 일관성입니다. 여러분이 뱉은 말과 실제 행동이 단 1도 모순 없이 완벽한 짝을 이루는 삶, 그걸 살아내는 게 핵심입니다. 이어서 진짜 재미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요즘 우리 다들 돈 잃을까 봐 엄청 전전긍긍하잖아요. 세네카는 여기서 기가 막힌 역설을 제시합니다. 엄청난 부에 둘러싸인 채로 마음만 가난하게 사는 것이 진짜 찢어지게 가난한 상황에서 위대하게 사는 것보다 진짜 훨씬 더 어렵다는 거예요. 돈을 산더미처럼 쌓아두고도 거기에 휘둘리거나 부패하지 않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딱 꼬집어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파멸에 대한 두려움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하냐는 겁니다. 바로 두 번째 주제, 가난을 미리 연습하라로 이어지는데요. 이게 아주 급진적이면서도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스토아학파의 실전 훈련법입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진짜 내 통장 잔고가 바닥나기 전에 며칠 동안만 가짜로 가난을 체험해보는 거예요. 아주 거칠고 맛없는 밥만 먹어보고 옷도 대충 누더기 같은 거 입어보고요. 그러니까 편안함에 취해서 쿨쿨 자고 있는 우리 영혼을 꾸집어서 번쩍 깨우는 겁니다. 막상 해보면 자연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건 진짜 쥐꼬리만큼 적구나 하고 깨닫게 되거든요. 이렇게 사치라는 거품을 쫙 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와, 진짜 내 편이 누군지 단박에 보입니다. 입에 발린 소리만 하던 가짜들은 다 떨어져 나가죠. 무엇보다 우리가 최악이라고 벌벌 떨던 그 시나리오가 막상 닥쳐보면 별거 아니라는 걸 온몸으로 증명하게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 다 태어날 때 우유 한 모금, 누더기 한 장 걸치고 나왔잖아요?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뻥튀기 되어 있었는지 확 와닿으실 겁니다. 좋습니다. 이 논리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는지 세 번째 파트, 두려움의 가면 벗기기에서 확인해보죠. 이제 인간의 가장 끝판왕, 불안인 죽음의 실체를 까발려볼 차례입니다. 원문에 나오는 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애들 보면 맨날 같이 노는 친한 친구인데도 무서운 괴물 가면 쓰면 우왕 하고 울어버리잖아요? 우리가 딱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물이나 상황에 씌워진 가면을 확 벗겨내고 맨 얼굴을 봐야 합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바보 같은 사람들을 겁주려고 죽음이 무서운 가면 뒤에 숨어 있을 뿐이라는 거죠.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도 모르는 불행에 쫄아서 지금 이 소중한 현재를 날려버릴 순 없잖아요? 이게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닙니다. 원문을 보면 이 죽음의 가면을 확 찢어버린 생생한 역사적 인물들이 등장하거든요. 감옥과 죽음이란 공포를 이겨내려고 스스로 감옥에 남은 소크라테스, 마지막 밤에 플라톤의 책을 읽으며 곁에 칼을 두었던 카토, 그리고 적에게 잡히느니 결연한 최후를 택한 스키피오까지요. 전 진짜 이 대목 읽을 때마다 소름이 돋는데요. 폼페이우스의 장인이었던 스키피오는 자기 배가 적한테 넘어가게 생기니까 포로가 되는 대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지휘관 어디 있냐고 찾는 적들한테 지휘관은 훌륭하게 처신했다고 당당하게 선언해버리죠. 두려움이란 감정을 완전히 깔아뭉갠 그야말로 압도적인 태도입니다. 카토의 이야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카토는 카이사르한테 자기 자유를 빼앗기는 게 죽기보다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주 치밀하게 최후를 계획하죠.
목숨을 구해주려는 의사의 처치마저 거부하고 스스로 상처를 벌려 자기 고귀한 영혼을 해방시켜버립니다. 인간의 의지가 어떻게 공포의 가면을 갈기갈기 찢어버릴 수 있는지 보여주는 진짜 강렬한 일화죠. 자, 이제 네 번째 파트, 우리는 매일 죽어간다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시간과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꽉 잡으세요. 우리는 보통 지금은 열심히 살고 있고 죽음은 저기 먼 미래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착각하잖아요. 근데 틀렸습니다. 우리가 이미 지나쳐온 잃어버린 어린 시절, 청춘, 그 이미 지나가버린 모든 시간은 사실 이미 죽음의 소유가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미래로 가면서 죽는 게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죽음과 시간을 사이좋게 나눴으며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는 거죠. 이걸 완벽하게 머릿속에 그려주는 게 바로 이 물시계 비유입니다. 여러분, 물시계에 물이 다 빠져서 멈추는 게 마지막에 똑 떨어지는 단 한 방울 때문인가요? 아니죠. 그 전까지 끊임없이 떨어져 내린 수많은 물방울들 때문입니다. 우리의 최후도 마찬가지예요. 태어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어 온 죽어가는 과정을 그 마지막 날에 그냥 마침표 하나 떡 찍고 완성하는 것뿐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마지막 5번째 파트, 삶과 죽음의 균형입니다. 아니, 매일매일 내 삶이 이렇게 소멸하고 있다는 걸 생생하게 느끼면서 대체 어떻게 절망에 안 빠지고 멘탈을 잡을 수 있을까요? 일단 원문이 전하는 역사적 팩트를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짚고 넘어가 보죠. 스토아 학파 사람들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게 합리적일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3가지 조건을 제시하긴 했습니다. 자연의 법칙대로 사는 게 완전히 불가능해졌을 때, 조국이나 친구를 위한 무거운 의무를 다해야 할 때, 그리고 피할 수 없는 끔찍한 치욕을 피할 유일한 방법일 때, 딱 이럴 때만요. 하지만 동시에 아주 엄격하게 경고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아침에 일어나고 밥 먹고 자고 또 계절 바뀌고 이런 쳇바퀴 도는 일상이 너무 지루하고 귀찮다는 이유로 죽음을 향해 달려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권태나 게으름은 죽음의 이유가 될 수 없어요. 에피코로스의 이 한마디가 그 필요한 밸런스를 기가 막히게 잡아줍니다. 내 라이프 스타일이 날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데 정작 사는 게 지겨워하면서 죽음으로 도망치는 건 진짜 앞뒤가 안 맞는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거죠. 용기 있는 사람은 지루하다고 삶에서 도망치지도 않고 무섭다고 삶에 찌질하게 매달리지도 않습니다. 어느 쪽으로든 치우치면 안 되는 거죠. 자, 이제 결론입니다. 이 방송을 듣는 지금, 오늘, 이 하루도 우리는 죽음과 아주 적극적으로 시간을 나누어 쓰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두려움이 쓴 가면이 사실은 다 환상이고 가짜라는 걸 알게 된 지금.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의 물시계에서 떨어지는 그 소중한 물방울들을 과연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다음 물방울이 톡 떨어지기 전에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